여자는 누구를 보고 처음에 남자를 인식했을까요? 아버지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네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같이 다정한 사람 만나라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빠가 항상 외국에 계셨어요. 좀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어때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가 변화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제 인생 처음에 변화가 온 게 뭐냐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를 50년 동안 한 번도 거의 안 마셨거든요.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커피도 안 마시거든요. 네. 마약하냐고 묻지 마세요. 사람이 물어서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주댕이 밖으로 나온다고 다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술도 안 합니다. 담배도 안 합니다. 뭐 커피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건강하시겠다 이러면 되는데 마약하나 봐. 자, 제가 커피를 안 마신 이유를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강연자가 회사에 강연 가면 항상 거기는 손님 접대한다고 커피를 줘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커피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커피 주죠. 저는 커피를 안 마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1번, 엄마가 어려서 아기들이 커피 먹으면 대급박에 피가 몰라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전 커피가 약간 준 그런 마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마신 이유가 생겼죠. 여러분, 선입견과 얼토당토안한 이 편견이 우리를 어떤 세계에 가는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 뭐 이런 거. 에? 여자는 누구를 보고 처음에 남자를 인식했을까요? 아버지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여성들께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긍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네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자, 이 비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웃겨. 그냥 아빠 같은 놈 만나면 다리 끊어버린다고 했는데 엄마 사는 거 안 보이냐고. 자, 저 통계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강사님, 저는 엄마가 너 니네 아빠 같은 사람이면 무조건 결혼시켜줄게.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난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최고. 그래서 어려서 나 아빠랑 결혼할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밖에 없어요. 오늘 340명 왔는데 교도소도 이거보다 많이 드는데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같이 다정한 사람 만나라고. 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라고.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물건을 되게 잘 고치시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빠가 항상 외국에 계셨어요. 지혜로운 엄마이시구나. 지혜로운 엄마, 복받은 엄마. 1년에 딱 한 일주일 정도만 계시고 항상 선물을 사오셨어요. 뭘 사왔다고요? 선물을 사오셨어요. 선물을 사오시고. 작은 선물들.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좀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어때요? 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혼자 왔어요. 알았어요. 또 다른 분 누구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우리 앞줄에 계시다.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근데 아빠가 저희 사형제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일만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너무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빠가 성실해서. 네.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그런 남자예요? 좀 어떤 남자예요? 아니에요?
자, 일단 저의 강연은 틀린 거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아빠 같은 남자가 좋아도 본인이 잘못 선택할 수 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아빠한테 하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에. 네.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빠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마 일만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텐데 아버지한테 한 30초 정도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아버지, 얼마 전에도 아버지한테 다녀왔잖아. 근데 또 아버지한테 인사하게 됐네. 행운이 좋은가 봐. 내가 항상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고마워.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제 커피를 안 마시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갱년기도 오고 일은 해야 되는데 몸이 힘드니까 커피를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커피를 먹었는데 약간 각성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커피의 향은 그러니까 원두의 향은 좋은데 커피가 물에 빠지면 향이 좀 별로더라고요. 커피 원두 있잖아요, 볶은 거. 그거 그 봉지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맡으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갈아 가지고 물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향이 전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커피를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먹지도 않고. 근데 커피 향이 너무 좋은데 커피를 마셔보니까 아직은 좋은 커피를 못 만나서 그런지 저랑 안 맞는 건지 이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먹어보니까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한 4만 번 정도 망치를 이렇게 때리는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공개할 수 있을 때 여러분한테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망치를 계속 치는 건데 되게 힘들어요. 배고프고. 근데 커피를 마시니까 각성이 돼서 별로 힘들다는 느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커피를 머리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가 땡겨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가 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떨어지면 몸이 약간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 또 커피를 또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를 계속 안 마시던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각성이라는 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겠구나. 저는 되게 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다리 치킨처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 하림 닭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폼은 참 아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커피에 되게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게 살다가 뭐가 답답하고 뭔가 찌뿌둥할 때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되게 떨어질 때 우리를 뭔가 이렇게 치열업하기 위해서 이 마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요, 커피에. 저는 아직 초보자니까 이제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에는 그것과 좀 유사한 힘이 저한테 난 게 뭐였냐면 운동을 하고 나면 그 효과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힘들어도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실 거기 헬스클럽에 있으니까 이제 뜨거운 데 갔다 차가운 데 갔다 저 옛날에 아저씨들이 왜 저런 짓을 하나 참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참 진짜
뜨거운 데 갔다 차가운 데 갔다 뜨거운 데 갔다 차가운 데 갔다 또 차가운 데 가서 또 줄 딱 내리면 또 팍 하고 막 이렇게 배택 참 장수하시겠다 정말. 그런데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데 갔다가 차가운 데 갔다 뜨거운 데 팍 이거를 좋더라고요. 좋고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하기 전에 꼭 1시간 전에 그 주변에 그 목욕탕에 가서 푸시업을 한 50개 꼭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양치하면서 한 30개 하고 급하게라도 뜨거운데 차가운데 하고 찬물로 마지막에 탁 하면 완전 개운한 거예요. 한 하루에 한 반 정도가. 근데 이제 이거를 커피는 한 잔으로 해줘 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팍 이거 안 해도 그냥 하림 닭처럼 꼬고 나도 이거 한 5,000원 내고 호짝호짝 하니까 그 효과가 그냥 와버리더라고요. 제가 몸에 좀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성악하고 이러니까 성악은 몸을 악기로 쓰는 거니까 몸의 컨디션이나 호흡이나 컨디션에 좀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한 8, 90 효과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래서 커피를 먹게 되는구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운동을 안 한 지 2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에 있어서 자기를 각성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금방 우리를 갖다가 팍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게 담배가 될 수 있고 그게 술이가 될 수 있고 그게 약물이 될 수 있고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쇼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성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자기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팍 각성시키는 게 있어요. 누구는 그거를 잘못 쓰면 종교로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단은 아니죠? 이단이 어디서 많이 나오고 교주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불평이 많을 때예요. 그러면 되게 강력한 사람이 빡 하고 끌어주는 걸 되게 시원하는 게 있어요. 난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막 어처구니 없는 막 무슨 해외에 뭐 이단이 뭐 해서 막 사람이 죽고 뭘 착취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어쩜 저런 일이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각성하고 환각, 각성의 더 나쁜 쪽은 환각이잖아요. 안 좋게. 그 왜 그렇게 되냐고요? 살다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데 일은 해야 돼. 살아가긴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될 역할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데. 운동은 멀리 있는 거죠. 한 잔으로 그냥 때려 부술 수 있는 게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몇 번의 클릭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번 딱 먹으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에 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성하는 우리의 힘든 삶을 갑자기 순간 빡 때려줄 수 있는 거에 길이 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훨씬 강하고 훨씬 많이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요. 왜요?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커피도 한 잔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셔요? 에? 지금 욕 먹을 것 같은 사람은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어 지금. 지는 말하는 순간 욕을 처먹을 거라는 걸 아니까 왜? 눈치가 있거든. 나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몇 잔 마셔요? 한 잔에서 두 잔?
뭐 마셔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요? 자, 봐보세요. 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커피가 그럼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요. 저는 커피는 마중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로 쓰면 좋다고요? 마중물. 마중물이 뭐예요? 옛날 우물 보면 물이 분명히 있는데 오랫동안 안 쓰면 펌핑을 해도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하나를 넣어줘요. 한국말 얼마나 좋아요. 마중 나간다는 거예요. 물을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내가 마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마중 나와 있죠. 이렇게 엄마 나 추석에 갈게 그러면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뭐 사왔어? 마중 나가잖아요. 자, 저 내 밑에 있는 뭔가 에너지가 저쪽에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커피가 마중 나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로 각성해서 힘을 내서 우리는 뭘 하면 좋아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자체로 생산하는 호르몬이나 뭔가 이 신경의 안정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뭐든지.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종교의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뒤에 안 좋은 효과가 없이 우리 자체 안에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몸에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커피가 각성을 해주면 좋죠. 근데 문제가 뭐가 됐어요? 이게 쉽고 용이하니까 이걸로 돌리고 근본을 더 안 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몸매가 외계인처럼 돼요. 외계인 몸매 알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가리래. 머리가 엄청 크고 몸은 어때요? 가늘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정신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눈은 엄청 커. 귀도 커. 콧구멍은 작아 희한하게. 입은 커요 작아요. 입도 작아. 근데 대가리 크고 귀 크고 눈 크고 몸은 말라가지고 짝대기 같아요. 그게 우리의 정신의 몸을 보여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계속 각성제로 살아가게 된다면 계속 유튜브에 휘발적인 컨텐츠를 보게 된다면 계속 시간 때우기식의 컨텐츠물을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시간 잘 죽이고 지루하지 않고 뭔가를 때웠는데 그렇게 3년, 5년, 10년 돼버리니까 나는 뭔가 머리는 아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의 몸은 근육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안 죽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연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강연이 약간 각성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연을 현장에 와서 듣거나 유튜브로 들으면 여러분 김창욱 TV 다 구독자예요? 만약 아니라면 저 정말 화낼 거예요. 정말 진짜 이럴 거예요. 진짜 정말. 자 그러면 김창욱 TV나 세상의 좋은 컨텐츠는 제가 보기엔 마중물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중물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전력을 가동해야 돼요. 그게 운동이든 기도든 자기만의 작업을 하는 것이든 그래서 나의 순수한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죠. 안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없이 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는 점점 쌓일 것 같아요.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